저 도가니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이제 젓가락으로 쏙쏙 빼먹어야죠. 자, 패수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편의상 도가니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 도시를 위한 기술들 SK 에코플랜트 인터뷰를 해가지고 솔직히 이런 내용이 저도 이런 기회 아니면 못 듣기 때문에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좀 기후위기에 대해서 되게 위기의식이 생길 만한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 지금 보기에는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멜서스 인구론 아시죠? 아, 유명한 거죠. 유명한 이야기죠. 예. 멜서스가 인구론에서 네. 지금 인구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우리 식량 만드는 속도가 그걸 못 따라잡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인류에 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론이 되게 엄청 잘 설계가 돼 있어서 네. 이걸 기반으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나오고 한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때 이제 멜서스가 강조한 게 뭐였죠? 과학기술. 과학기술이죠. 비료라던가 여러 가지 그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 식량 생산의 저 그래프가 확 올라가 버려가지고 저걸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넷제로를 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있는 기술 그리고 개발 중인 기술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허. 그래서 오늘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시간. 어허. 좋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아. 이거를 다 다룰 순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내용들 기반으로 좀 몇 가지를 드릴까 해요. 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메커니즘, 원리가 되게 간단하죠, 사실. 거의 비슷하죠. 다 비슷하죠. 네. 사실 언제 나온 거냐면은 이미 페러데이 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돌려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전기가. 네. 그러니까 돌려야만 전기가 나온다. 예, 왜냐면은 전기를 써서 돌립니다. 전기를 써서 자기를 돌려요. 그럼 돌리면은 이게 반대로 전기가 나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예.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걸 뭘로 돌리느냐? 사람이 돌리면 인력 발전, 물에 낙차로 돌리면 수력 발전, 조석간만에 차로 돌리면 조력 발전,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도 핵 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 이걸로 물을 끓여서 또 터빈을 돌리는 거야. 결국은 다 돌리는 거야. 사실 어떻게 돌리냐에 대한 방법이 되게 많은 거지 사실 다 돌리는 다 거다. 돌리는 거. 네. 뭐 태양광 발전 정도가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죠. 그렇죠. 아까 예. 사진 보여주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광전 효과. 어허, 광전 효과죠. 네, 광전 효과. 예. 태양광 발전 정도가 좀 방식이 다르고 다른 것들은 다 결국에는 저 터빈을 돌려가지고 그쵸.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다. 그렇죠. 네. 전부 다. 자, 그래서 저 에너지들 중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지는 많이들 아시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많은 분들이 채팅에 올려주셨지만 얘네들의 자체 기술도 올라가야 돼요. 어허. 효율이 올라간다던가 그렇죠. 저 패널들의 기술이라던가 저 터빈의 어떤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거 고민을 과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돌리는 것도 요 돌리는 저 날개 요것들을 그냥 돌릴 게 아니라 고래 지느러미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볼까? 왜냐면 고래가 진짜 효율적으로 헤엄을 치거든요. 그 지느러미 모양을 보니까 약간 달라. 그럼 요 지느러미 모양대로 저 날개를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하니까 발전 효율이 높아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뭐 생체 모방 공학을 하고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연구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동반돼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냥 저게 많아져야 돼요. 일단 많아져야 돼. 네, 그냥 쟤네들이 많아져야 돼. 맞아요. 근데 쟤네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 면적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되게 여러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양광은 이제 빛이 잘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풍력은 바람이 잘 불어야 되고 그렇죠. 저 조건을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 이거 말고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활용해야 돼. 땅 말고 우리나라 또 삼면이 바다잖아요. 삼면이 그쵸. 바다죠. 바다에 지금 어떻게 뭐 설치해야 돼요. 이런 기술들을 써야 돼요. 아, 결합해. 이렇게. 지금 수심 60m 이하 연안에 설치하는 고정식 같은 경우가 왼쪽 2개, 모노파일 자켓 형태. 예. 그리고 이제 수심 60m 이상의 연근해에 제작할 수 있는 게 오른쪽 2가지 방식. 맨 오른쪽은 이제 좀 주로 심해 쪽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SK 에코플랜트가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고 계시군요. SK 에코플랜트. 사실 저도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 넘어지면 어떡하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또 소음 때문에 물고기가 놀라면 어떡하지? 뭐 그런 것도 그럴 수도 고려해야죠. 있겠다. 그리고 바다의 어떤 그 자연 현상들을 다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막 설치를 하는 거죠. 큰 건설 프로젝트 뭐 항만 같은 거 지으면서 축적해온 경험 같은 걸로 이제 이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말씀 주신 채팅방에 많은 이야기 주신 대로 저 기술에 뭐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뭐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아하. 자,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아까 면적 얘기도 했지만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제한적이다. 되게 간헐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가 전력이 많이 생산될 때 저장돼야 된다. 아하. 한마디로 쟁여놔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야 또 필요할 때 쓰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ESS 같은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도 있으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 같은 데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지금 수소 경제다, 수소 밸류 체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수소의 어떤 점 때문에 그러느냐? 자, 이게 우리가 왼쪽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전기 분해. 물에다가 이제 전기 에너지 가면 어떻게 되죠? 수소와 이제 산소로 분해가 되죠. 그렇죠. 반대로 네. 수소 더하기 산소를 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물이 나간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수소차의 기본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소 에너지의 기본 메커니즘이죠. 그렇죠. 수소 자체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소스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소가 많으면 좋은데 이 수소가 되게 많지만 얘네들을 쓸 수 있게 딱 정제돼 있는 형태로 얻기는 꽤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정유 공정을 할 때 나오는 이 부생 수소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석유화학 공정에서 이것들은 원래 이제 정유 공정을 하면서 나오는 수소기 때문에 그걸 쓴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지만 예. 얘 자체로 나오는 수소는 되게 한정적이다. 어허. 그러면 그 다음에 추출수소라 해가지고 계질에서 우리가 천연가스를 쓰거나 석유를 쓰거나 할 때 얘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건데 예. 얘는 애초에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나 이런 걸로부터 수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청정 느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수전의 수소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듯이 예. 우리가 아까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얻잖아요. 예. 그 중에 남는 잉여 에너지로 물의 전기 분해를 하는 거예요. 어허. 그럼 수소가 나오겠죠.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좋은 그랬다가 것 그 수소를 저장해 놨다가 예. 네. 나중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아까 오른쪽 과정을 다시 하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로 에너지가 많을 때는 왼쪽을 했다가 그럼 수소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오른쪽을 해놓은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간헐성이라는 거를 이렇게 수소 에너지로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수소가 엄청 사실 뜨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조형준 교수님께서 효율이 비효율적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효율이 낮아지죠. 그렇죠. 전환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잉여 전력을 저런 데 쓰는 거다. 어차피 남아서 버려야 돼요. 그걸 이제 수소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왜 수소로 저장을 하냐?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ESS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설치하는 것 비용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연료전지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보충하는 식으로 쓸 수 있다. 네. 사실 이거 외에도 일본 같은 데서 가정용 연료전지를 많이 써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누적 33만 대 정도 예. 2020년 기준. 지금 그러니까. 더 추가됐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인데 단위가 우리 집 자립인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에너지 자립인데 집 기준으로. 똑똑하다. 네. 그래서 에너지를 미리 수소의 형태로 저장을 해놨다가 연료전지를 통해서 쓰는 거죠.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여러 가지랑 비교했을 때 뭐 가격적인 문제라던가 어떤 효율적인 문제로 봤을 때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런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2050년 넷제로에 수소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슈퍼스타 한 명으로는 부족해요. 다양한 백업 멤버들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SK 에코플랜트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될 가격이 필요합니다. 안 될 거하게 백업을 해야 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아무튼 뭐 기업, 정부, 뭐 여러 가지 개인 뭐 여러 노력이 같이 필요한 거죠. 어허, 그렇죠. 아무튼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도 지금 발전을 많이 하고 다양한 또 연료전지가 많이 개발돼서 그렇죠. 이 연료전지 안에서도 여러 장단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이제 활용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남을 때 이걸 수소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대형 운송 수단이라던가
지금 대형 운송수단의 전기차로 만들기는 배터리 다 못 싣거든요. 저기 상업용 차에는 저기 운반하려면 저기 못 실어야 돼요. 배터리를 실 수 없거든요. 수소같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고 이런 대형 선박이라던가 대형 차 뭐 이런 쪽 혹은 저장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될 수가 있다. SK 에코플랜트에서 이런 블룸 에너지라는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해서 예. 함께 또 합작사를 또 설립해가지고 아하. 이렇게 연료전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 시티라던가 뭐 여러 산업단지들 있잖아요. 예. 산업단지들에서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 되게 중요하겠죠. 에너지가 끊기면 안 되잖아. 어떤 이슈가 생겨서. 그래서 이 곳곳에 지역마다 연료전지가 있어야 된다. 다양하시다. 야, SK 에코플랜트 못하는 게 뭐죠? 연료전지 같은 경우가 되게 장점이 뭐 또 되는 게 365일 24시간 수소만 충전시키면 바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좀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수 폐수 처리 이 부분도 이제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물을 쓰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잘. 근데 저런 거 어디 가다 보면 있잖아요. 펌프장, 뭐 하수 처리장, 뭐 네. 수영장 아닙니다. 폐수 처리, 하수 처리장 뭐 이런 예. 거 있어요. 이따 우리가 물 써요. 쫙 씁니다. 그러면은 물을 쓰면은 물이 어떻게 보면 좀 오염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사용된 물이잖아요. 약간 모욕한 물. 그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 2번으로 가요. 2번으로 그러면 가겠습니다. 얘를 한마디로 액체랑 고체를 분리합니다. 약간 건더기 걸러내는구나. 그렇지. 건더기를 건드려내는 거야. 정확히. 때를 민 사람들은 이제 건더기 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물을 제일 예. 정수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왜 그러시죠? 아니, 네. 때 안 나오세요? 우리가 먹는 그 뭐 여러 가지 부대찌개라던가 항상 건더기 잘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으로 생각하세요. 국. 국으로 하자, 국. 국. 그래, 국 그러면 좋네요. 우리가 네, 국 지금 좋아요. 혹시나 지금 이게 거부감이 들거나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네. 도가니탕으로 하죠, 도가니탕. 도가니. 얘를 이제 걸러내는데 여러 가지 그냥 중력에 의해서도 많이 가라앉겠죠. 그렇죠. 그쵸. 무거운 도가니들. 무거운 도가니들, 좀 가벼운 도가니, 떠다니는 도가니들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장치를 통해서 뭐 침전제를 넣는다던가 예. 저어주는 방식을 달리한다던가 해서 가라앉힙니다. 가라앉습니다. 근데 되게 시간이 지나면 많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중력을 활용하는 게 되게 크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쭉 가서 일단은 저 고형물들이 아래 가라앉겠죠. 가라앉은 도가니들. 저 도가니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이제 젓가락으로 쏙쏙 빼먹어야죠. 자, 폐수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편의상 도가니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네, 아무튼 이렇게 예. 가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려냈죠. 진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여과를 합니다. 필터에 통과를 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여과를 한다거나 이게 뭐 어떤 프로세스가 순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튼 여과를 하고 결과적으로 미생물을 활용합니다. 작은 어떤 떠다니는 입자들이라던가 미세한 도가니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예. 어떤 부산물들 처리하지 못한 작은 문제들. 문제들을 미생물의 힘을 빌어서 해결을 하고 이후에 뭐 화학 물질을 처리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쭉 정수를 해서 우리가 물을 활용하죠. 그러면 깔끔하게 이 진하게 우려진 도가니탕이 깨끗한 물이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수를 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어허. 여기서 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가 남았었죠 아까? 도가니. 도가니가 남았죠. 내가 쏙쏙 빼먹은 도가니들. 도가니가 남았는데 이 도가니가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예요. 근데 고체 슬러지인데 내 상상을 왜 깨버리는 거죠? 이게 내 이제 도가니 이렇잖아. 궤도님 드시는 거죠. 내 도가니 이렇잖아. 아무튼 이런 유기성 폐기물들을 이제 에너지화하는 거예요. 오. 도가니 찌꺼기들을 다 해먹는 거지. 예를 들면 이 폐기물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예. 얘네들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너 아까 말했었던. 네, 우리가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원래는 이 찌꺼기를 버렸어야 됐거든요. 폐기물이니까. 폐기물은 돈이 들죠. 예를 들어 우리도 보면은 뭐 이사하거나 방 정리하다가 나오는 것들 이거 버리려면 다 스티커 붙여야 돼요. 예. 그렇죠. 버리려면 스티커를 붙여서 돈을 내야 되죠. 돈을 내야 돼. 근데 그걸 중고 플랫폼에 파는 거야. 남은 찌꺼기들을 이제 에너지화 할 수 있다. 훌륭합니다. 이 유기성 폐기물들을. 예. 아무튼 저것들을 그냥 에너지화 할 수는 없고 어허. 쟤네들 또 이제 기술이 들어가야죠. 여기서 뭐 CO2를 빼내고 메탄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천연가스 대체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생물들이 한마디로 작은 도가니들을 작은 찌꺼기들을 이제 소화한다 했잖아요.
예. 네. 미생물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호흡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가스가 호흡을 하면 나오겠죠. 가스. 아. 아하. 어떤 게? 얘네도 호흡을 하고 얘네도 맹구를 끼고 예. 이걸 이제 바이오가스라고 하는데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가스로 에너지화하는 거죠. 되게 이런 것들이 뭐 특히나 이제 음식물 쓰레기들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또 연료를 쓴다? 네, 음식물 쓰레기에 우리가 먹는 거니까 탄소, 뭐 수소, 산소 이런 게 많단 말이야. 원래 먹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먹는 거니까 탄단지잖아. 어허. 그러니까 그 구성 성분들이 탄소, 수소, 산소, 뭐 질소 이런 거란 말이야. 그 말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기물들을 가지고 있어. 야, 진짜 가스 한 방까지도 다 긁어 모아 쓰는 거야. 진짜로. 진짜 제로 하우스 만들려고 가족들도 막 방구 마려우면은 방구 마려요! 이러면 갑자기 저희 가서 모아. 저희가 껴야 돼. 에너지. 야, 저기서 끼워. 너 거기서 안 꼈어. 실수로 거실에서 끼면 배터리 갖고 와. 너 누가 함부로 방구를 거실에서 껴. 말씀하신 대로 가스 한 끝까지 네, 다 활용을 하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진짜 국제 우주 정거장이네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 SK 에코플랜트에서 하수 찌꺼기로 이제 수소를 만드는 연구도 이건 지금 연구 단계입니다. 예. 이게 지금 SK 에코플랜트 혼자 하기보다도 이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랑 연세대 이렇게 어허. 산학연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지금 수행 중입니다. 이야. 네, 미래 수소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걸 지금 해가지고 예. 한마디로 지금 연구 단계긴 한데 아까 그 제가 폐자원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천연가스 대체제로 만든다 했잖아요. 예. 그랬다가 수소로 만드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지금 아래에 있는 과정이거든요. 기존의 생산 기술은 사실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네. 요 과정마다 다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예. 뭐 효율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 생산 단계,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 방식의 어떤 단계들을 대폭 줄인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국책과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아까 말한 넷제로 시티가 될 수 있다. 의미가 그렇잖아요. 있습니다. 이게 수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써야지 어떻게. 써야죠. 연료전지 써야 돼. 써야지. 그럼 연료전지 기술이 또 발전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인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인데요. 이웨이스트. 아. 이게 핫합니다. 전자기기 폐기물들을 이게 많아졌어. 와, 이거 너무 많아졌잖아. 근데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전자기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보면 이 안에 값싼 재료들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아. 네, 굉장히 희소한 그것들이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제돼 있는 형태로 과학기술의 집합체거든요. 네, 사실. 집합제거든요. 예. 불순물도 없고 근데 저렇게 막 버리는 거죠. 해야지. 재활용해야지. 뭐 여태까지는 잘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이게 주로 어떤 식으로 됐냐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제 뭐 아프리카라던가 네. 주로 이제 여러 나라에 이제 퍼져가지고 저런 식으로 뽑아낸다고 합니다. 원소 같은 것들을. 저기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그 불이라던가 뭐 마블 영화인 줄 알루미늄, 알았네. 뭐 금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렇게 하면은 또 너무 근데 환경만- 저분이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렇게 하면 이제 경제 활동이 되니까 저런 게 되게 만연해 있다고 해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저러면은 이제 저분의 어떤 건강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저 지역에도 문제가 네, 될 거고. 지역에도 문제가 예. 되고 지구에도 문제가 지구 되고. 기후에도 문제가 됩니다. 저 연기들 다 뭡니까? 전부 다 굉장히 유독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 다 온실가스. 온실가스고. 네, 다 탄소가 다 섞여 있을 거거든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웨이스트를 잘 재활용하는,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기업에서 예. 네. 테스라는 전문 기업인데 전문 기업에서 저렇게 분리를 잘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재사용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지금 테스라는 기업인데 21개국에서 4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허. 근데 이걸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거 허가권을 받기가 되게 어렵대요. 또 저게 또 유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독할 수가 있잖아요.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게 아무렇게나 허가를 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관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이 테스라는 기업을 사실 SK 에코플랜트가 인수를 했어요. 이게 또 연결고리가 있네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재활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웨이스트 안에 여러 정보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메모리 같은 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IT 자산을 처분해주는 서비스들이 또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싹 지워주고 어허.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하는. 어허.
혹시나 모를 여러 가지 정보 유출의 상황을 그렇죠. 대비해서 싹 정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또 이 이웨이스트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다 엮여 있다 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해요. 뭐가 늘어나죠? 운송수단. 자동차가 이제 다 전자기기가 된단 말이야. 아, 그렇죠. 전기차가 되잖아. 전부 전기차가 되고 수소차가 되니까. 자동차가 말 그대로 이제 돌아다니는 그냥 스마트폰 P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반도체 덩어리란 말이야. 아, 그래서 전기차 지금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어. 아까? 그러면은 이 전기차 폐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가전제품이 그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배터리 같은 것도 그렇고 배터리도 여- 엄청나죠. 지금 사실 전기차가 이렇게 널리 상용화된 지가 예.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그래서 시작이죠.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분야 이웨이스트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 늘어날 거잖아요. 어허. 당연히 늘어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제가 그 프로세스가 궁금해서 예, 네. 인터뷰할 때 어떻게 재사용, 재활용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쭸어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차가 이제 만약에 폐차를 하거나 배터리를 수거를 하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할 수 있어.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괜찮으면 얘는 저 초록색 화살표로 되면서 ESS로 갑니다. 네. 상태가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로 네. 갑니다. 사용할 만한 거는 재사용한다. 그쵸. 근데 사용 못하는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끝났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끝내지 않고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건데 어허. 일단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방전을 시켜요. 일단 배터리를. 네. 에너지가 완전히 없는 상태. 네. 이제 방전하는 방법은 이제 소금물에 이렇게 배터리를 담그면 방전이 된다고요. 염수 방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전을 시킨 다음에 방전된 배터리를 해체하는 거야. 어떻게 해치요? 방전이 됐으니까 예. 네. 드라이브로 해체하거나 작은 거는 네. 큰 거 그냥 부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한마로 쳐야죠. 네, 그래서 이제 부숴가지고 예. 일부 뭐 구리나 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이 부순 데에서 잘 선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방식이겠죠. 뭐 채로 거르거나 무게로 거르거나 이런 방식으로 선별을 하는데 파쇄를 하면은 나머지 애들이 있잖아요. 어허. 네. 걔네들을 이제 블랙 파우더라고 한대요. 그 파쇄한 그 가루들을 가루. 여러 가지들이 다 섞여 있는. 음. 근데 저기 지금 배터리 아니기 때문에 비싼 거 많거든요. 코발트, 뭐 니켈, 리튬 뭐 이런 거 다 비싸잖아요. 예. 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분류가 가능한가요? 싹 아. 이제 얘를 어떤 공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후처리로 해가지고 이거는 또 회사마다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노하우입니다. 네, 노하우고 또 예.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습식 공정을 통해 가지고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혹은 이거의 전구체 얘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 배터리로 만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어허. 이런 형식으로 야. 우와. 아래에 있는 저 녀석이 싹 분리가 되는 겁니까? 이제 저게 전구체예요. 어. 저 위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 때 저 리튬이랑 망간 이런 애들이 섞이잖아요. 그쵸. 그럼 섞여 있는 그 상태의 전구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허. 우리가 원하는 건 쟤를 재활용하는 거지 굳이 저 원소까지 딱 분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소까지 분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배터리로 재활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섞인 상태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저 폐 배터리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기술이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웨이스트였고 넷제로 시티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술 이제 폐기물 처리인데 인공지능을 결합합니다. 아. 여기서도 우리 또 인공지능이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 폐기물을 소각해서 매립을 해요. 태워가지고 매립을 하는데 소각을 한다는 건 이제 고온에 놓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쵸. 그래서 사실 이 고온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소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터빈 돌려. 터빈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기존에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로 이미 발전소의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이미. 좋습니다. 근데 이게 폐기물 소각로가 발전소랑 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발전소 대비는 어떠겠어요? 발전소 대비 효율이 높진 않겠죠. 그렇죠. 발전소는 그냥 그거 하라고 만든 그러니까 거잖아요. 발전소는 그거 하라고 만든 거야. 석탄 태우고 하면은 예. 이 어떤 에너지가 네. 굉장히 일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걸 하려고 만든 곳이니까. 네, 그걸 하려고 만든 곳이니까. 근데 이 폐기물 소각로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온지 모르잖아요. 그쵸. 막 2리터짜리 물 6통 이런 것도 들어온대요. 그거 저기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발전소로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허. 이 들어오는 물건들이 너무 다르니까 이것들을 사실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온도 조절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한마디로. 쉽지 않죠. 일정한 에너지로서. 그래서 여기를 최적화를 하기 위해 AI를 쓰는 거예요.
그럼 좋겠다. 가능하겠죠. 그럼 이 얘기를 좋겠다.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 저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태운다 했잖아요. 태우고 나온 것들이 가스가 어떠겠어요? 오염물질도 많이 나오죠. 그쵸. 그렇죠. 뭐 일산화탄소라던가 아. 질소산화물이라던가. 그쵸. 근데 그것조차 네. 컨트롤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뭐 물론 그걸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음. 인공지능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 데이터들을 우리가 취합해가지고 그렇죠. 이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니까 이걸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되겠죠. 음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비유를 딱 주셨어요. 어떤 비유냐? 고깃집에 가요. 고기를 잘 굽기 위해서 네. 네. 숯불의 어떤 적절함을 유지해야겠죠. 뭐 숯의 종류라던가 숯과의 거리, 그리고 숯의 이 부채질, 공기 주입, 온도 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죠. 한 번씩 숯 뒤집어 주다거나 이 중요하죠. 거리를 유지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컨트롤해야 진정한 고기 장인이죠. 굳이 우리가 고기 굽는데 AI까지 도입을 하진 않습니다만 다양한 팩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조절 가능하겠죠. 이런 것처럼 소각로에서 이제 태울 때 여러 데이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데이터들을 200개 정도 데이터를 센서로 취합한다고 해요. 뭐 온도라던가 공기 주입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어떤 폐기물들을 언제 투입할지를 아하. 안내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서 말 그대로 그냥 자동차 운전 내비게이션처럼 거기 그 AI에 맞게 이제 쫙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온도가 이제 일정하게 쫙 조절이 된대요. 오. AI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고기를 태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취합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야. 네. 그러다 보니 이 모니터링이 되는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하고 이제 AI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최적화를 시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오염물질, 뭐 질소산화물이라던가 뭐 일산화탄소를 줄이고 그리고 에너지 회수하는 것도 늘리고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예. 이걸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는 중이겠죠. 왜냐면 최적화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영역 지금 하나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 됐어. 그러면은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모든 영역에 도가니 걸러내기. 도가니 걸러내기. 인공지능 가는 거야. 인공지능 다 갈 수 있어. 알파고가 투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근데 소각된 쓰레기도 이제 이것마저도 건설 골재로도 또 쓸 수가 있다. 좋네요.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많은 이 기술들이 다 합치고 또 융합하고 주고받으면서 넷제로 시티를 달성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직접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는 연구자분들, 과학자분들 그리고 엔지니어분들을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응원해야겠더라고요. 해야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예.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는 영역이 엄청 클 건데 이 영역에 자본이나 인력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고도화가 돼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우리나라에 낼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거는 뭐 SK 에코플랜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짜 많은 기업들이 이 환경이라는 큰 이 헤게모니에서 진짜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또 기업이 있다니. 이제는 뭐 또 환경을 생각 안 하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면 좋겠다 수준이 아니라 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안 될 과학도 함께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인가요? 예. 아무튼 오늘 랩미팅 저는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